자, 봅시다. 우리가 그 지난 시간에 접선을 했었고, 그 다음에 오늘부터 하는 게 제목은 요거예요. 3차, 4차 함수 그래프. 3, 4차 함수를 이제 여러분이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3차 함수랑 4차 함수가 중요하죠. 얘는 이제 중요하고, 그 다음에 굉장히 어렵게 출제됩니다. 뭐 수능까지 놓고 봤을 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수투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우리가 이제 함수를 그리는 거를 연습을 좀 해봐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좀 아무래도 처음 다루는 함수인 경우가 많거든, 3, 4차는. 그래서 그래프 특징이라든가 아니면 그래프 그리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잘 정리를 해봐야 되는데, 자, 첫 번째 오늘 배울 거 중에 가장 먼저 보셔야 되는 게 뭐냐, 바로 자, 도함수를 분석한다 라는 거부터 해볼게요. 우리가 이제 도함수 배웠죠. 미분한 결과가 도함수가 됩니다 라는 거를 배웠는데, 그럼 도함수를 분석을 하면 우리는 원함수의 그래프 얘를 그릴 수가 있다라는 거거든. 원함수의 그래프. 되니? 즉 우리가 도함수라는 친구가 F'이죠. 그럼 이 F'이라는 거를 가지고 우리는 F라는 함수를 그릴 수가 있어요 라는 게 오늘 배우는 거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 출발을 하는 게 뭐냐, 첫 번째, 그럼 대체 도함수로 알 수 있는 게 뭐냐, 이거를 좀 정리를 해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자, 도함수의 부호입니다. 우리가 이제 도함수의 부호를 보자라는 거거든. 그럼 도함수의 부호는 이제 플러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일 수도 있고 0일 수도 있고 그렇겠죠? 됐니? 그랬을 때 도함수의 부호를 통해서 우리는 뭘 할 수가 있냐면 원함수의 증가, 감소를 알 수가 있다. 이게 첫 번째예요. 그래서 도함수의 부호가 양수라면 원함수가 증가할 거고, 도함수의 부호가 음수라면 원함수가 감소할 거거든. 그거는 이따가 내가 차분히 설명을 드리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공부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두 번째는 도함수의 부호 변화입니다. 도함수의 부호 변화. 즉 부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간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도함수의 부호 변화가 발생을 하고요. 그 도함수의 부호 변화는 누구를 결정하냐면 바로 원함수의 극대, 극소라는 친구를 결정한다. 이렇게까지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뭘 그릴 거야? 결론, 원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거라고요. 알겠죠? 네, 이게 오늘 배우는 거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른 거 뭐 이것저것 많이 가르쳐 드릴 건데, 오늘은 좀 이론 설명이 많거든? 이론 설명이 많은데 문제풀이보다 이것저것 가르쳐 드릴 건데 수업 2시간 듣고 나서 여러분이 3, 4차 그래프 그릴 줄 알면 성공이에요. 알겠죠? 내가 식 보고 3차 함수 그래프 이렇게 생겼겠구나, 4차 함수 그래프 이렇게 생겼겠구나, 이런 거 그리는 게 성공이거든? 알겠어? 자, 그거를 쌤이랑 같이 좀 해볼게. 정리하시고. 자, 갑니다. 첫 번째, 증가, 감소입니다. 자, 증가 감소인데 요거 우리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거 잠깐만 복습하면, 자, 우리 이렇게 쓰거든? 증가함수 있죠?
증가함수를 어떻게 쓰냐? 임의의 정의역의 원소 x1과 x2가 있다. 자, 그랬을 때 요 x1, x2에 대응되는 함수값 fx1이 있고 그 다음에 fx2보다 작다. 요 식을 만족하면 우리는 증가함수입니다 라고 불렀죠.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반대로 감소함수. 자, 감소함수를 나타내는 식이 뭐였냐면 똑같이 이제 x값이 작은데 x1, x2가 이렇게 있는데 얘를 대응을 시킨 함수값이 이렇게 되는 거죠. 부등호가 반대로. 됐니? 그래서 요거를 그림 갖다가 하나만 살짝 그려보면 자, 뭐 여러분들 지수함수, 로그함수 배웠으니까 자, 요렇게 그래프 생겼다고 해볼게요. 됐나요? 요렇게 그래프 생기면 우리는 이 함수가 뭐라는 걸 알아요? 감소함수입니다 라는 걸 알죠. 됐니? 근데 이 식이 뭘 의미하는 거냐면 자, 감소함수에서 여기를 x1이라고 잡고 여기를 x2라고 잡아. 그러면 x1이 x2보다 작죠. 됐니? 그럼 x1이 x2보다 작을 때 요거 y1이고요. 그 다음에 요 친구 y2가 될 겁니다. 그럼 y1이 y2보다 어떤 거예요? 아이고 크네요. 부등호가 바뀌었죠? 됐니? 그러면 우리는 요런 관계를 뭐라고 한다? 감소함수라고 합니다. 가 고1 때까지 배운 거야? 알겠어요? 여기까지? 자, 근데 봐봐. 두 번째.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잠깐만 복습해보면 F'이라는 친구를 뭐라고 읽을 수가 있다고 그랬냐면 접선의 기울기라고 부를 수가 있다고 그랬죠? 그치? 그러면 F'을 이제 분석을 할 건데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로 하자고요. 자, 보세요. 2차 함수입니다. 됐나요? 자, 2차 함수인데 2차 함수가 갖고 있는 특징은 뭐냐? 요 가운데를 중심으로 왼쪽과 오른쪽을 비교해 봤을 때 요 친구는 왼쪽은 증가하네요. 그치? 그러다가 오른쪽은 뭐가 돼요? 감소하는구나. 이렇게 바뀌는 거죠. 됐나요? 여기까지? 자, 그럼 봐봐. 이거를 접선의 기울기로 분석을 하면 어떻게 분석이 되냐? 자, 이 친구가 증가하고 있죠? 그럼 증가하는데 요 지점을 하나 딱 잡아봐. 그럼 요 지점을 잡은 다음에 여기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이렇게 한번 표시를 해보는 거죠. 됐니? 자, 그러면 접선의 기울기가 이런 식으로 세팅이 되는데 얘가 지금 오른쪽으로 갈 때 함수값이 위로 올라가는 형태니까 즉 우상향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 친구의 기울기는 플러스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됐니? 그러면 요 점에서 내가 접선의 기울기를 그려봐도 아, 얘 접선의 기울기 양수고요. 요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그려봐도 아, 얘도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지. 첫 번째 결론이에요. 원함수가 증가한다면, 원래 함수가 증가한다면 바로 도함수, 접선의 기울기는 무슨 수가 되는 거야? 0보다 크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첫 번째 결론. 자, 그럼 반대되는 경우 볼까요? 반대되는 경우 잘 봐. 두 번째 감소입니다. 이거 감소인데 얘는 지금 이쪽의 점을 보면 여기가 이제 이렇게 내려가죠. 그치? 그 다음에 여기도 어떻게 돼요? 이렇게 내려가는 형태가 되네요. 됐어요? 그럼 무슨 얘기야? 얘네들은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니까 기울기가 무슨 수인 거야? 음수가 되는 거지. 그치?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기울기가 무슨 수가 되는 거야? 음수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두 번째 결론. 감소일 때는 뭐예요? F'이 음수구나. 요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 되는 첫 번째 내용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할 수 있겠네. 도함수의 부호가 양수라면 도함수의 부호가 양수라면 뭐야? 증가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고 도함수의 부호가 음수라면 원함수는 뭐 하는 거야? 감소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라고.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럼 이게 무슨 논리로 나온 거냐면 이번엔 따르게 한번 해석을 해볼게. 자, 1차 함수를 그려볼게요. 1차 함수. 그리고 얘를 F'이라고 하겠습니다. 됐나요? 그러면 잘 봐. 도함수의 그래프가 나왔을 때는 항상 여러분들은 뭐를 판단해야 되냐면 부호부터 판단한다. 이거를 원칙으로 잡아야 돼. 되니? F'이 등장하잖아. 그럼 F'을 보는 순간에 얘는 부호를 판단한다 라고 마음속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고. 그럼 잘 봐.
여기서 만나는데 왼쪽을 보면 여기가 마이너스고 여기가 플러스죠. 자, 그럼 보세요. 얘를 기준으로 왼쪽에 이제 여기다가 f라는 원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건데 왼쪽은 도함수의 부호가 음수죠. 그지? 그럼 도함수의 부호가 음수니까 원함수는 뭐 하고 있는 거야? 감소하고 있구나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라고. 그럼 감소하니까 그래프의 개형이 어떻게 될 거냐? 그냥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주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요. 이쪽은 원함수의 부호가 플러스죠. 그럼 이쪽은 원함수의 부호가 플러스니까 뭐가 돼? 증가하는구나 라고 해서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f의 그래프가 완성이 됩니다 라는 거라고요. 여기까지 됐어요? 물론 우리가 이 사실은 좀 알아야 돼요. f'이 1차죠. f'이 1차면 원함수 f는 몇 차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 2차라는 걸 알고 있죠. 왜냐면 얘를 미분해서 이게 나오는 거니까. 됐니? 다항함수니까 이렇게 그냥 인지를 해서 2차 함수가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이 증가감소가 바뀌는 지점이 생기는구나 라는 것까지를 그래프를 통해서 알 수가 있다고.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갈게요. 근데 지금 이 점 있잖아요. 이 점을 내가 예를 들어서 2라고 잡을게요. 여기를. 그럼 2에서 왼쪽은 음수인데 오른쪽은 양수죠. 그치? 왼쪽은 음수인데 오른쪽은 양수죠. 그러면 뭐야? 그래프가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바뀌네. 그치? 여기 별표죠. 자, 볼게요. 얘는 뭐라고 얘기할 수가 있냐? 첫 번째, 접선의 기울기가 0인 거죠. 함수값이 0이죠. 그니? 접선의 기울기가 0이네요. 자, 두 번째 갑니다. 두 번째, 감소하다가 뭘로 바뀌는 거야? 증가로 바뀌죠. 다시, 감소하다가 뭘로 바뀌어요? 증가로 바뀌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뭐라고 얘기할 수가 있냐? F2는 얘를 극소다 라고 이렇게 부를 거라고. 됐니? 극소는 이따가 뒤에서 또 할 거야. 이렇게 부를 거라고. 자, 마지막 세 번째, 도함수 보세요. 도함수는요 2라는 지점에서 왼쪽은 마이너스였다가 오른쪽이 플러스가 되는 거지. 그러면 요 2라는 지점은 뭐라고 얘기할 수가 있냐면 얘는 도함수의 부호가 뭐하는 점? 바뀌는 점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됐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극값을 갖는 극소 극대를 합쳐서 극값이라고 할 건데 이 극소를 갖는 지점을 도함수의 뭐라고까지 얘기할 수가 있는 거야? 부호 변화가 있는 지점이군요 까지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여기까지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됐나요? 오케이, 정리하세요. 덥지 않니? 됐죠? 자, 정리하시고. 자, 그러면 새로 또 가볼게. 사실 이제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내용이고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한 내용이에요. 지금 하는 것부터가. 자, 보세요. 극대 극소 라는 거거든. 이거를 이제 공부를 할 건데
이 친구의 정의가 있어요. 근데 이 친구의 정의가 뭐냐면 쌤은 이제 이렇게 표현하거든. 봐봐. 극대는 아주 작은 열린 구간에서의 최대입니다. 요거를 한글로 쓰면 원래는 이제 한글로 안 쓰고 이제 수식으로 쓰는데 여러분이 좀 이해하기 편하게. 근데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그냥 반일등 생각하시면 돼요. 반일등. 얘가. 그 다음에 극소는 반대겠죠. 극소는 아주 작은 열린 구간에서의 최소입니다. 그럼 얘는 뭐 반꼴등? 뭐 이러면 되겠지. 자, 그럼 이거랑 비교해야 될 게 뭐냐? 이거는 니네가 들어봤던 거. 최대. 최소. 얘랑 비교를. 최대 최소는 들어봤잖아, 우리가. 극대 극소는 처음 들어도 최대 최소는 들어봤지. 그럼 최대는 뭐야? 현준, 최대는 뭐야? 가장 큰 값. 어디서? 정해진 범위에서. 얼추 맞았죠. 정의역에서. 그죠? 자, 그래서 최대는 이렇게 쓰세요. 정의역에서. 혹은 이렇게 줄 수도 있죠. 뭐 알파부터 베타까지 1부터 3까지 마이너스 1부터 5까지 이런 식으로. 그지? 그래서 주어진 범위에서 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의역 전체일 수도 있고 아니면 주어진 범위일 수도 있는데 거기에서 이 말이 꼭 들어가야 돼요. 가장 큰 값이죠. 이게 최대예요. 됐니? 그럼 봐봐. 얘는 뭐냐? 쉽게 말해서 전교 1등입니다. 그리고 뭐 여러분들이 저보다 영어를 더 잘하시니까 최상급은 최상급 알지? 최상급 더 베스트. 그다음에 뭐 더 most 이런 거. 아 진짜 어휘력 하찮다. 롱기스트 이런 거. 예. 자, 걔네들은 복수 취급해, 단수 취급해? 어법이 바뀌었니? 복수 취급해, 단수 취급해? 단수 취급하죠. 왜요? 하나밖에 없어서 그래요. 하나밖에. 알겠어요? 하나밖에 없어서 그렇다. 여러 개가 있는 게 아니라. 그럼 잘 봐. 최대는 하나만 존재해야 돼? 최대가 여러 개일 수는 없어? 얘는 어떨 것 같아? 여러 개 있어도 될까 안 될까? 되죠. 됐나요? 반 1등. 여러분 학교 생각해봐. 자, 반이 10개 반이 있어. 그럼 반 1등이 몇 명이야? 10명이잖아. 여러 명 있을 수 있다고. 근데 전교 1등은 동점자 없다 치면 한 명밖에 없죠. 됐니? 그럼 요거까지 생각이 될 것 같아. 잘 봐. 자, 요거까지. 반 1등이어야지만 누가 돼요? 전교 1등이 될 수 있죠. 반에서 2등인데 전교 1등이 돼요? 그건 안 되잖아. 그지? 그러면 결론. 극대와 최대. 이것만 보세요. 극대와 최대 중에 누가 더 큰 집합이야? 극대가 더 큰 집합이죠. 즉 최대는 이 안에 있다고. 됐니? 최대는 이 안에 있어요. 알았죠? 근데 자 여기까지 정리하시고. 근데 극대 극소의 정의가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 왜 그러냐면
얘를 두 개로 나눠서 봐야 돼요. 하나는 미분 가능한 함수일 때와 하나는 미분이 안 되는 함수. 요걸로 나눠서 봐야 돼. 근데 우리가 보통 많이 하는 거, 우리가 주로 많이 하고 우리가 좀 쉽게 받아들이는 건 뭐냐면 미분 가능한 함수일 때예요. 우리가 그래서 3차랑 4차를 오늘 배우는데 3차, 4차도 어쨌든 다항함수잖아요. 다항함수다 보니까 이 친구는 미분이 가능하죠. 그럼 미분이 가능하니까 얘를 가지고 풀면 돼요. 그럼 이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 얘가 문제거든요. 미분이 안 될 때. 이게 좀 하드하거든. 그러니까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고. 됐니? 자, 근데 몇 가지 이제 좀 사례를 보여드리면 첫 번째 갑니다. 자, 미분이 가능한 함수부터 할게요. 우리가 많이 하는 거니까 이거부터 정리를 할게. 미분이 가능한 함수에서는 과연 극대극소를 어떻게 찾을 거냐? 첫 번째, 얘는 f'x가 0이 되는 지점을 먼저 찾습니다. 이거인 x값을 먼저 찾아. 즉 문제에서 fx가 주어졌어요. 그럼 fx가 주어졌으면 그거를 미분해가지고 걔가 0이 되는 것부터 찾으라고. 그럼 3차 함수를 미분하면 몇 차예요? 2차죠. 그럼 2차 함수가 2차 방정식이 0이다. 됐니? 그럼 2차 방정식 풀면 돼. 그럼 4차 함수는 미분해봐. 몇 차야? 3차죠. 그럼 3차 방정식이 0이 되는 거 찾으면 돼요. 됐어요, 여기까지? 그걸 찾아. 그럼 쌤은 이걸 뭐라고 부를 거냐? f'x가 0이 되는 x값을 쌤은요 이렇게 부를 거예요. 극값을 가질 후보예요. 아직 100%는 아니에요. 도함수 값이 0이 된다고 해서 무조건 극값을 갖냐? 그건 아니라고. 알겠어? 한 가지 조건이 더 필요해.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 두 번째, 그게 바로 뭐냐면 얘가 0이 되는 x값에 자 이렇게 쓰겠습니다. 좌우에서 반드시 뭐가 일어나야 되냐? f'의 부호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는 비로소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애를 우리는 극값을 갖는 친구죠. 극값을 갖는 지점이다 라고 얘기를 할 거라고요. 요 두 개를 모두 만족해요.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 중요한 건 이겁니다. 부호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F'에. 자, 이거를 내가 예시를 들어가지고 설명을 좀 드릴게. 첫 번째 예시. 자, 잘 봐 얘들아. 예를 들어서 F'이 2차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F'이 2차면 F는 몇 차니? 3차겠죠. 됐습니까? 근데 F'이 2차인데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 거야. 2차 함수가 우와 해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1, 여기가 3 요렇게. 자, 근데 쌤이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F'을 보는 순간에 뭐부터 판단하라고? F'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 부호라고. 다시 F'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 부호라고. 써. 만약에 이런 게 있으면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그리고 0 되는 지점, 0 되는 지점 두 군데 생겼네? 그러면 이걸 읽으면 뭐예요? 이걸 읽으면 얘는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인 거죠. 얘는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인 거죠. 얘는 접선의 기울기가 뭐인 거야? 0인 거죠.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자, 그럼 잘 봐. 그래프 이제 3차 함수 그래프 그려볼게.
자, 1, 자, 3 이렇게 내려오고요. 잘 보세요. 얘가 플러스입니다. 그럼 얘가 플러스면 이거 뭐야? 증가죠. 그치? 그럼 증가하니까 그래프 어떻게 그려지냐? 이렇게 그려져요. 그러다가 얘 마이너스거든? 그럼 마이너스면 뭐야? 감소죠. 그럼 얘 감소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래프 다시 우악 떨어져요. 그 다음에 얘 플러스죠? 증가죠? 그럼 다시 어떻게 돼요? 올라가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이게 3차 함수 그래프입니다. 됐어요? 여기까지? 자, 그럼 잘 봐. 요거 있죠. 요거. 그럼 요 지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요 지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뭐야 지금? 0이라고. 접선의 기울기. 그리고 0을 기준으로, 즉 1이 되는 지점, 이 1이 되는 지점을 기준으로 왼쪽은 플러스인데 오른쪽은 뭐가 돼요? 마이너스가 되죠. 그죠? 그럼 우리는 이걸 뭐라고 부를 거냐? 이걸 극대라고 부를 거라고. 됐어요? 이 친구를 극대라고 부를 거라고. 그 다음에 여기 자 얘는 여기도 접선의 기울기가 제로입니다. 평평하죠? 근데 3을 기준으로 왼쪽은 부호가 뭐예요? 마이너스. 오른쪽은 부호가 뭐예요? 플러스. 그러면 얘는 뭡니까? 극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자, 그래서 정리. x는 A에서 f'A가 0이다 라고 해볼게요. f'A가 0이다. 자, 근데 첫 번째 A의 왼쪽에서는 플러스였다가, 즉 증가하다가 감소로 바뀌죠. 그러면 증가하다가 감소로 바뀌는 지점을 우리는 뭐라고 할 거야? 아이고 씨, 거꾸로 썼다. 미안해. 극대라고 할 겁니다. 다시 증가해서 감소로 바뀌는 지점을 극대라고 할 거라고. 그 다음에요. 두 번째, 감소해서 증가로 바뀌어요. 얘를 뭐라고 해요? 극소라고 할 겁니다. 됐나요? 여기까지? 오케이. 이게 극대극소의 정의인데, 첫 번째, 미분 가능한 함수일 때는 이렇게 구하시면 된다. 알겠어요? 여기까지? 미분 가능한 함수일 때는 이렇게 구하시면 된다. 됐죠? 정리하시고요. 그러면 잘 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냥 하나 편하게 해볼게. 예를 들어서 fx가 x세제곱 마이너스 12x다. 자, 이렇게 돼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얘 극대극소를 갖는 지점을 구해봐라. 극값을 갖는 지점을 구해봐라 라고 하면 f'x는 얼마가 돼요? 미분하시면 되죠? 3x제곱 마이너스 12입니다. 자, 그럼 뭐 하자고 그랬어요? 얘 0되는 값 찾자고요. 그러면 이거 인수분해 하시면 3 괄호 x 마이너스 2 곱하기 x 플러스 2 이렇게 되고, 얘가 0되는 지점이네. 따라서 x는 뭐가 돼요? x는 2거나 마이너스 2인 거죠. 그죠? 그럼 얘가 2거나 마이너스 2잖아. 그럼 3차 함수 그래프 어떻게 그려지냐? 우리 아까 했죠?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여기가 뭐가 돼요? 2가 된다고. 이렇게 그려진다고. 빠르게 이제 연습을 하면. 근데 이제 차분히 그리는 것도 연습할 건데, 그러면 이제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극대가 되는 지점이구나. 그리고 여기가 뭐구나? 극소가 되는 지점이구나. 이렇게 바로 하셔도 되고, 자, 이거는 공부를 좀 하셨을 때, 이제 여러분들이 연습해가지고 공부를 좀 했을 때 이렇게 빠르게 나올 수가 있는 건데, 만약 아직 이제 초심자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잘 보세요. 이거 그래프 그려보세요. 이거 그래프 3x제곱 마이너스 10이죠. 그럼 3x제곱 마이너스 12 그래프 그리면 도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지. 됐니?
최소값이 얼마야? 마이너스 12니까 음수잖아? 그럼 그래프 이렇게 그려지죠? 됐어요? 졸고 있으면은 지금 수업 듣는 거 의미 없어요? 잘 들어. 오늘 한 거 이해 안 되면은 뒤에 하는 거 다 이해 안 돼요? 아, 그래프 못 그리는데 함수 어떻게 풀 거야? 그지? 자, 얘들아 조금만 힘내고. 자, 얼마라고요? 마이너스 2. 그지? 이거. 됐어? 자, 부호 변화 관찰. 도함수잖아.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2에서 부호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죠. 2에서 부호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죠. 그럼 저게 뭐라고요? 극값을 갖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 자, 근데 두 번째 예를 더 해볼게요. 잘 봐야 되나? 두 번째. 이번에는 f 프라임 x가 이거라고 해볼게요. f 프라임 x가, 그러면 그래프 그려보면 f 프라임 x는 그래프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죠? 됐니? 그래서 여기가 뭐가 돼? 0 되지? 됐니? 그럼 봐. 자, 이렇게 와가지고 도함수죠? 그럼 도함수 보면 뭐 하라고 그랬어? 부호! 알았니? 도함수 보면 부호예요, 부호. 그럼 부호 체크하라고. 플러스. 됐어?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야? 얘가 여기가 0이잖아. 그러면 이렇게 와서 증가 이렇게 간다고. 알겠습니까? 다시. 내가 이걸 몰라도 여기만 봐도, 여기만 f 프라임 제로는 0이죠. 됐니? f 프라임 제로는 0이죠. 근데 x는 0의 좌우에서 부호 변화가 있어 없어? 있니 없니? 없죠. 얘도 플러스, 얘도 플러스. 부호 변화가 없네. 그럼 우리는 이거를 극값을 갖는다고 얘기해요, 안 해요? 안 한다고요. 극값을 갖는다고 얘기 안 한다고. 그리고 요 f 프라임 x를 가지고 요렇게 했잖아. 그지? 그러면 얘는 증가하다가 여기서 증가하죠. 증가 감소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뀐다고요. 그럼 안 바뀌니까 얘는 극값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죠. 할 수 있게 했어요. 오케이?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 도함수가 0 된다고 무조건 극값 갖는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겁니다. 알았니? 도함수가 0 된다고 무조건 극값 갖는다고 생각하면 안 돼. 반드시 여러분은 뭘 관찰하라고? 이걸 관찰하라. 알았죠? 부호가 변하는지 변하지 않는지를 관찰을 해야 얘가 극값을 갖는지 안 갖는지를 판단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할 수 있겠죠? 오케이? 네, 여기까지 정리하세요. 여기까지 정리하시고. 쌤이 수투 강의는 지금 이거 촬영하는 거 다 2월 말까지는 다 공개로 그냥 올려놓을 거니까 봐. 그리고 지금 2학기 거라고 소홀히 하면 어차피 여러분들 나중에 여름방학 때 또 해야 되는데
저 2학기 때 내신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수능도 당연히 수능도 봐야 되고. 여름방학이 시간이 없어요. 여름방학 짧잖아요. 알았죠? 너무 어려운 것까지는 설명 안 할 테니까. 됐니? 그러니까 오늘 수업 2시간 듣고 딱 니네가 그래프 그릴 줄 알면 성공이라고 그랬잖아 내가. 알았죠? 그거 하시면 되고. 그리고 뭐 이건 뭐 정리하면서 들으시면 이게 공부도 요새 내가 와이프랑 꽂혀가지고 본 드라마 중증외상센터인데 예, 어제 다 봤거든 드디어. 근데 거기 보면 이제 골든아워가 나오는데 뭐 골든타임이라고도 하고 뭐 그러는데 여러분들 공부에도 골든아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공부에도. 왜냐면 나는 되게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는 게, 자, 여러분이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이잖아요? 대부분이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잖아? 그러면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3학년 이제 2년 남았는데 어차피 우리나라 교육과정에서는 내가 정말 그 제도권 교육이 싫어서 학교를 때려치지 않는 이상, 그래서 검정고시를 하지 않는 이상 어쨌든 좋든 싫든 2년은 다녀야 되거든? 그죠? 여러분이 학교를 때려치지 않는 이상 좋든 싫든 2년은 다녀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그 2년 동안 어차피 니네가 하고 싶은 게 있어도 잘 못하죠. 그죠? 여러모의 이유로. 뭐 우리나라의 법적인 그 민법상의 그 미성년과 성년의 차이 뭐 이런 것도 있고, 만 19세가 돼야지 뭐 할 수 있는 것들도 있고. 근데 우리는 이제 쌤 같은 경우도 N수생을 좀 많이 가르치다 보니까 N수생들도 얘기를 들어보면, 나도 재수를 했고, 재수를 왜 할까? 응? 우리 주변에 있잖아. 저기 옆에 강의실에도 있고, 독서실에도 있고, 저쪽 반대편에도 있고. 그래봤자 여러분들보다 많아야 2-3살이야. 근데 그 친구들은 왜 재수를 할까? 재수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여러분. 재수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그러시면 안 되겠지만 혹여라도 나중에 재수를 하게 된다면 재수하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기 만족이 안 되니까. 그죠? 두 번째, 같이 그 말이 비슷한 말이 뭐냐면 아쉬워서죠. 재수를 좋아서 하는 친구는 아무도 없어요. 상담 왔을 때, N수생들 신규 상담 왔을 때 물어보면 다 물어보는 것도 아니야. 그냥 얼굴만 보면 다 표정 어떠냐면 지금 여러분들 표정 같아요. 아, 졸려. 아, 짜증나. 나는 왜 여기 어디지? 거의 다 죽을 상이고, 거의 다크니스의 끝판왕이고. 근데 막 처음에 재수 상담 왔을 때 그 어떤 친구도, 내가 15년 동안 강사 생활하면서 그 어떤 친구도 와가지고 아, 행복해, 아, 좋아, 여기가 재수학원이구나, 없어. 누군들 하고 싶겠냐고.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아, 나는 이제 재수까지 고려하고 있다 있어요? 없잖아. 벌써? 큰일 나. 그리고 얘들아 잘 들어. 나는 뭐 자퇴생들도 많긴 하지만 요새 좀 늘어나는 추세인데, 쌤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진짜 100% 개인적인 의견. 나는 자퇴 반대거든요.
자퇴 반대인 이유는 딱 하나예요. 니네가 사람이라서 2년 동안 공부를 못해요, 혼자서. 쌤이 재수할 때 3시간 반씩 자면서 공부했거든요. 내가 또 학원을 또 서울로 다녀가지고, 그때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집이 수원이었는데 학원을 또 서울로 다녀가지고 목동으로 다녀서 서울에서 수원에서, 내가 성대역 앞에 살았거든. 그때 수원 성균관대요. 거기서 우리 학원까지 가는데, 목동까지 가는데 정확히 새벽에 딱 1시간 10분 걸리거든, 대중교통으로. 1시간 10분? 뭐 학원 버스가 어딨어. 목동에서 수원까지 누가 학원 버스가. 학원 버스 타고 다니는 것도 복 받은 거야. 근데 1시간 10분을 가잖아. 내가 집이 제일 멀었는데 내가 제일 먼저 갔어요. 뭐 그렇게 와 대단한 사람이다로 쳐다볼 필요 없어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출근길 피하려고. 지하철 앉아서 가려고. 처음에 멋모르고 그냥 시간 맞춰가지고 7시 반까지 가면 된다고 그래서 딱 시간 맞춰가지고 6시 반에 나왔거든? 6시 반에 나와서 가봤거든? 와, 뒤지게 사람 많은 거야. 뭐 1호선 타고 다니시는 분들 혹시 알 텐데 1호선 장난 아니거든요. 저기 천안에서부터 올라와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 많이 계시고 새벽에. 그래가지고 자리가 없어. 1시간을 서서 가봐. 도착하자마자 녹초예요, 녹초. 도착하자마자. 근데 그래서 안 되겠다. 너무 시간이 너무 힘들다. 체력적으로 서서 가는 게. 그래가지고 5시 50분에 탔거든. 새벽? 그러면 딱 학원에 7시에 도착해. 그러면 거기가 800명 다니는 학원이었는데, 우리 RF카드처럼 있잖아요. RF카드처럼 도착하면은 좀 일찍 오시는 분들은 알 텐데 이제 순번이 쫙 매겨지거든? 그럼 내가 항상 5손가락 안에 들었어요. 그 시간에 가면. 그리고 뭐 이제 공부하고 밤 11시까지 공부하고, 그 다음에 제일 이제 그때는 선택자습이 11시까지 됐었어가지고 밤 11시까지 공부하고 막차 타고 뭐 다니고 했는데, 그게 뭐 내가 열심히 했다는 걸 자랑하려는 건 아니고, 뭐냐면 딱 하나예요. 그럼 재호는 그걸 하고 싶었을까? 그럼 2008년에 20살의 재호는 그걸 하고 싶었을까? 아니요. 나도 남들처럼 놀고 싶고, 나도 애들처럼 대학교 가서 MT 가고 싶고, 응? 술 마시고 싶고, 응? 뭐 이성 친구도 사귀고 싶고 그랬지. 20살 때. 그 누구도 재수를 원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이 잘 생각해야 돼. 봐봐. N수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N수는 선택사항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거는 뭐예요? 의무사항이죠. 그죠? 학교를 다니면 졸업은 시켜주니까, 뭐 큰 사고만 안 치면. 그런데 누구는 의무교육 과정에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그냥 고3 때 대학을 가고, 누구는 옵션, 나처럼 이제 1년 옵션을 더 붙여가지고 더 하고. 근데 나는 그거를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왜냐면 내가 고1 고2 때 놀았거든. 그래서 나는 재수할 때 내가 재수를 왜 해야 되나 이런 고민 자체가 없었어요. 나는 해야 되는구나. 왜? 1년 반을 놀았는데 1학년 2학기 때부터 2학년 2학기 때까지 공부를 안 했거든. 공부를 아는 거 자체를 안 했거든. 게임만 했거든. 유명한 겜돌이었거든. 공부는 전교 꼴등, 게임은 전교 1등. 그랬단 말이야. 그래서 정신 차리고 고3 때부터 내가 공부를 시작한 건데, 고3 3월 때부터 공부를 시작한 건데, 당연히 사람이라는 건 업보가 있어요. 예. 지은 죄가 있으면 벌을 받아야죠.
내가 1년 반을 날렸는데 놀았는데 진짜 책 한 자도 안 봤거든? 책이라는 걸 펴본 적이 없어. 책만 사고 펴본 적이 없어요. 근데 1년 반을 놀았으면 당연히 1년 반은 공부해야죠. 원상복구 시키려면. 근데 고3에 3월부터 정신 차리고 공부해봐. 8개월밖에 안 돼. 나는 재수할 생각이 있었지. 이미 고3 때. 근데 쌤이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거야. 어차피 여러분이 목표하는 대학이든 뭐 목표하는 직업이든 니네 목표가 있으면 이걸 하기 위해서 니네가 채워야 되는 총량이 있거든? 당연히 총량이 있어요. 내가 서울대를 가고 싶으면 서울대를 갈 만큼의 공부량을 채워야 되고, 내가 연세대를 가고 싶으면 연세대를 갈 만큼의 공부량을 채워야 되고, 내가 대학을 안 가고 싶으면 공부 안 해도 되고, 그런 건데, 대부분의 친구들은 뭐냐면 이 총량을 잘 못 채워. 근데 그렇다고 공부를 안 하는 것도 아니야. 공부를 하거든? 근데 이 총량을 못 채운다고. 여러 가지 사유로. 개인의 의지가 부족할 수도 있고, 체력적인 이슈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갑자기 질풍노도의 시기가 왔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공부가 하기 싫을 수도 있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예요. 그럴 거면 아예 때려치든가. 아주 심플하거든요. 그냥 아예 때려치면 돼. 공부를 아예 안 하면 되는데 그건 또 아니야. 왜? 미련이 남거든. 그리고 막상 내가 공부 말고 다른 걸 뭐 해보자니 또 애매하거든. 그러면 어영부영 시간 가다가 고2, 고3 돼가지고 고2 때 어영부영 가고 고3 때 어영부영 가가지고 또 정신 차리고 보면은 뭔가 내가 공부는 한 것 같은데 딱 고3 때 수능 성적표나 내신 성적표 받아보니까 내가 가고 싶은 대학에는 턱없이 모자란 거지. 그러면서 무슨 얘기 하냐면 공부 방법이 잘못됐다 그러거든요. 아니에요. 공부를 안 한 거예요.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앉아 있는 거. 그러지 마시라고. 아니 그냥 깔끔하게 2년 만에 끝내면 되잖아. 그죠 얘들아? 아니 깔끔하게 2년 만에 끝내면 아주 심플하게 친구들도 같이 대학 갈 때 나도 같이 대학 가고 하는 건데, 놀 거면 차라리 놀든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얘기하면 여러분이 열심히 했다는 증거가 있어요. 열심히 했다는 증거를 자가 진단할 수 있거든요. 내가 재수할 때 수능 보러 갈 때 수능 보러 가는 길에 내 속으로 다짐한 게 있어. 뭐냐? 난 더 이상 수능을 보지 않겠다. 그게 무슨 결연한 의지, 각오 이게 아니에요. 나는 이번 시험을 잘 보겠다 이게 아니에요. 꼴도 보기 싫어서. 아, 더 이상 쳐다보고 싶지도 않은 거지. 여러분이 열심히 하면 공부가 싫어질 겁니다. 그때까지 하시면 돼요.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러면 열심히 한 거예요. 아이러니하죠? 근데 진짜 그 생각이 들어요. 하고 싶지 않아. 못하겠어. 가 들면 열심히 한 거예요. 알겠죠? 2년 동안 그거 하시면 돼요. 알았지? 그러고 대학 가서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 하시면 됩니다.
하고 싶은 공부만 하시면 돼요. 내가 좋아하는 것만. 아,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이런 질문도 많이 뭐 진짜 어렸을 때 이런 질문도 많이 받거든. 좋은 대학 가면 좋나요? 좋아요. 좋은 대학 가면 좋아요. 좋은 대학 가면 무조건 성공하나요? 그건 거짓인 명제인데, 좋은 대학 가면 좋냐고 물어보면 좋아요. 좋더라고요. 알았지? 열심히 하십시다. 알았죠? 네, 쉬었다 갑시다.